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헤지펀드 키스퀘어 창업자인 스캇 베센트를 제79대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6월 맨해튼 정책연구소 컨퍼런스에서 트럼프의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 333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실질 성장률 3%로 이를 위해 규제 완화, 투자 촉진, 에너지 생산,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제시했으며 특히 민간 주도의 자원 배분을 강조하며 규제로 묶여있는 은행의 대출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8년까지 GDP 대비 재정 적자의 비율을 3%로 축소하는 정책. 세 번째는 원유 일간 300만 배럴 증산인데요. 미국의 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로 유가를 낮추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캇 베센트가 미국의 재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외환시장에서 안도감을 나타내며 강달러 현상이 다소 수그러들었습니다. 베센트가 경제수장이 될 경우 트럼프의 극단적 경제 정책들로 신중한 행보 속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앞서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관세는 점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베센트는 무역 규제를 이행하는데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관세 규모에 대한 협상에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트레이더들이 베센트 지명에 안도감을 느낀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베센트는 달러 강세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관세를 지지해왔다며 달러화 하락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닷컴 버블이 붕괴하던 2001년에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채권 투자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버핏이 최근 쌓은 현금성 자산 대부분을 유동성이 높은 단기 채권인 미국 재무부 단기 재정증권에 투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버핏이 채권 투자자로 변신한 이유에 대해 주식시장에서의 투자 매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며 매체는 버핏은 단기적인 시장 예측을 하진 않지만 버크셔가 22년 만에 처음으로 채권으로 전환한 것은 미국 주식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신호라고 꼬집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오늘 12월 회의에서 비컷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유럽의 주요국 증시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유로존 11월 종합구매관리자 지수가 지난 9월 이후 2달 만에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인 50 아래로 다시 떨어지며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ECB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온 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필립 레인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지 시간 25일 통화정책이 너무 오랫동안 제한적으로 유지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고 정책위원 중 한 명인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ECB가 12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인 PCE와 또 3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되는데요. 그리고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추후 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니만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가에서는 올 계속해서 올 끝까지 이제 산타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산타랠리 정말 올 것인지 그리고 올 연말에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주말간 잘 보내셨습니까? 항상 제가 월요일 날 출연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편안하셨는지 저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자, 저번 주, 이번 주 사실은 크게 변동성이 있는 장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휴일도 일단은 있고요. 해서 이번 주도 역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시는 안전매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중순부터는요 시장이 거의 변동성이 없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 3주 정도 길면 한 3주 정도 우리가 매매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안전 매매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어떻게 변할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안전 매매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 매매인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성견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이든 또 기술적인 분석이든 굉장히 잘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해외 선물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보시고 혹시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견 마스터님의 또 공개 방송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전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도 일봉상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10시 40분경부터 쭉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55분경에는 21,027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그 즈음인 0.79% 정도 상승한 21,01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해서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일단은 나스닥 전략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 살짝 언급을 했는데 현재 지금 월가에서는 산타랠리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 연말 산타랠리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산타랠리는 매년 있어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제 현물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사실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제가 실전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네. 12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트럼프 취임식이 일단은 가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산타랠리가 조금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대신 제가 생각하는 산타랠리는 자, 현물과 선물과 코인 요 세 개 중에 네. 어디에서 가장 펌핑이 심하게 일어나느냐인데 네. 요거는 제가 일단 조금 시크릿으로 좀 남겨두고요. 감이 네. 오는 데가 일단은 좀 있는데 네. 시크릿으로 남겨두고 방송 좀 많이 청취를 해주시고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테지만 제 또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정보 드릴 수 있게끔 할 테니까요. 일단은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산타랠리는 오기는 옵니다. 왜냐면 매년 왔으니까 사실은요. 네네네. 그래서 산타랠리 오게 될 건데 어느 분야에서 지금 펌핑이 조금 크게 일어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이 오는 곳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일단은 방송 들어주시면서 조금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스터님 그러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다우가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네네. 이런 최고치 경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당분간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강연의 내용의 조금인데 네. 트럼프 취임식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조금 격변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렇게 일단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취임식 전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어떤 경제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색깔이 완전 다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지금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 이걸 바이든 정부에서는 묻고 가려고 할 것이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거는 바이든의 책임이다라고 이걸 터트려 버리려고 할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정권 교체 시 그리고 이제 정권이 똑같은 당이 아닌 완전히 정권 이양 시에는 이게 경제적 그리고 행정적 정책적으로 이런 일들이 조금 비일비재하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경제와 정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식 이전 이후로 조금 격변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우나 우리가 이제 대표 지수가 사실은 다우죠. 네. 다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스. 그러면은 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M7은 조금 주춤했고 네네. 오히려 순환 매장세가 나왔잖아요. 예. 중소형주로. 네네. 그럼 앞으로 중소형주가 더 갈지 아니면 M7이 더 갈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순환이 계속될 거예요. 순환 펌핑이 계속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하셨는데 현물, 선물, 코인 전부 다 순환 펌핑 다 될 겁니다. 저는 취임식 전까지는 순환 펌핑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대형주든 소형주든지 간에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현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냥 팁을 좀 하나 드려보자면 네네. 주도주를 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갑니다. 펌핑이 더 많이 올라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위주를 일단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 순환적으로 펌핑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게 또 매매의 스킬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해서 어떤 종목에 들어간다. 근데 그 종목이 오를 가능성이 2배, 3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2배, 3배도 왜 이렇게 2배, 3배도 정말 높은 수익률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2배나 3배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왜요? 지금 2년 반 동안 계속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수인데 지수가 지금 2년 반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2배, 3배를 먹기 위해서 진입을 하느냐 혹은 2배, 3배밖에 지금 먹을 공간이 없는데 그 밑에 리스크는 굉장히 크단 말이죠.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잘 받으셔서 종목도 선택하시고 타이밍도 선택하시는 현명한 매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 네. 제가 매크로 시장 분석, 시장의 매크로 시장 분석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해외 선물 전문가이지만 매크로 시장 분석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서 팁도 좀 힌트도 많이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올 연말 산타 랠리는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역시나 얘기를 해주셨고요. 현물이든 선물이든 비트코인이든 순환 펌핑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쪽이 가장 잘 갈 것인지는 무료 공개 강연회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무료 공개 강연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성견 마스터님이 주말 오프라인 강연회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이번 강연회는 이번 주 토요일 11월 30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서울 중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트럼프 시기가 도래하면서 격변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트럼프 4년 동안 내 자산을 10배 불릴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선착순 300명이니까요. 잊지 말고 꼭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프라인 강연회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 또 나스닥 선물 어떻게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제가 인베스팅닷컴에서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좀 살펴보니까요. 네. 일간으로는 12개 기술적인 지표들 중에서 6개가 지금 매수가 떴고요. 또 시간당으로 봤을 때는 RSI와 MACD, ADX, CCI, 그리고 하이로스, 그다음에 ROC, 브랜베어 파워에서 지금 또 매수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적극 매수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한번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차트는 PDP 통해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지금 매수 사인 드는 거는
이따가 우리 이제 개장하고죠. 23시 30분 이전에 네. 일봉 차트나 월봉, 주봉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전략이고 네. 23시 30분부터는 이 매수 사인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매수 사인 잊어버리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시장은 대응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매수 든다라고 해서 여러분도 하루 종일 매수로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일봉 분석을 통해서 매수 사인을 지금 드린 거고 23시 30분 또 달라집니다. 자, PDP 잠깐만 볼게요. PDP 잠깐만 보면 여러분들 그 일봉입니다. 일봉상 일단은 조금 보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꼬리도 굉장히 길고요. 그렇죠? 꼬리도 굉장히 길고 조각조각 박스와 횡보장이 계속된다라는 걸 일단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쭉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소한 2023년이죠. 2023년 동안 뭡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다. 그죠? 자, 다시 제가 좀 늘려드릴게요. 좀 잘못 늘렸네요. 네. 2023년부터 굉장히 많은 상승을 통해서 자, 위로 다시 끌어올리려는 세력과 밑으로 내리려는 세력이 충돌이 일단은 일어나는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선물은 매수 매도를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매수 매도를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현물 같은 개념에는 자, 현물이 만약에 이렇게 주식이 만약에 쭉 올랐다라고 하면 매수하려는 사람은 뭐예요? 팔죠. 판다. 그리고 매수하려는 사람은 일단은 팔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횡보 박스를 일단은 그리게 되고 선물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됩니까? 심리는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뭡니까? 매도를 하면서 뭐예요? 청산, 익절을 하려고 합니다. 요 심리가 하나 있을 거고 자, 여기에서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저항 라인이라고 보고 뭐예요? 매도 포지션을 뭡니까?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매수 포지션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뭡니까? 매도를 통해서 청산을 통해서 익절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서도 뭐예요? 매도를 통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걸 예상을 하고 새로운 포지션을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뭡니까? 아, 지금 쭉 오르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오를 거야 라는 생각에 여기에서 뭡니까? 신규 매수, 고점이지만 신규 매수를 하려는 세력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종합적으로 지금 2년 동안 표출이 된 게 지금 나스닥 선물 차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늘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밑에서 찍어 누르려는 신규 매도 세력,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서 더 오를 거를 예상하고 매수하려는 신규 매수 세력들의 싸움이 지금 현재 일봉 차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횡보 박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꼬리들도 굉장히 길죠? 꼬리들도 굉장히 긴 이런 횡보 박스 장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런데 제가 매수를 일단 든 이유는 뭐냐면 매수가 우위라는 뜻이에요. 매수 우위라는 뜻입니다. 매수 우위. 자, 지금 보면 이 초록색 선이 21선이고 파란색 선이 5일선이거든요. 저는 항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골든 크로스는 뭡니까?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상황. 데드 크로스는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상황.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는 뭐가 유리해요? 매수 존이 유리하고 데드 크로스는 뭡니까? 반대로 매도 존이 유리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일봉을 보시면 자, 일봉 크게 보시면 여기에 갭이 떴습니다. 갭이. 그렇죠? 갭이 떴어요. 갭이 뜬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매수 쪽으로의 갭이 뜨면 매수의 힘이 세다는 거고 매도 쪽으로의 갭이 뜨면 지금 이 차트에서는 일단 매도 갭은 없는데 매도로의 갭이 떠버리면 매도의 힘이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지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캔들 보세요. 이 캔들의 종가 그리고 이 캔들의 오늘 시가 이 사이에 지금 뭡니까? 갭이 떠버렸습니다. 갭이 떠버려서 오늘 매수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오늘 오전장 그리고 오후장 일단은 대응을 하셨으면 된다라고 설명을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제가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린 거 여기까지 드릴게요. 매수 사인을 드린 건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매수의 힘의 방향, 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23시 30분, 23시 30분이 시작한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셋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리셋 하시고 시장에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일단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일봉 차트 보는 법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팁 하나 설명드렸죠? 갭이 생기면 매수든 매도든 갭이 생기면 뭡니까? 그쪽 방향으로의 힘이 강하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상식적으로. 어땠습니까? 갭이 뜬다는 건 뭐예요? 더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밑으로 갭이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밑으로 더 확 내려 꽂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매수 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오전 그리고 오후 지금 이 시간까지 대응하시는 분들은 뭐가 중요해요? 매수 방향으로의 힘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분봉 일단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수 방향으로의 힘이 지금 수렴을 통해서 매수 방향으로의 힘을 모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발산을 위쪽으로 한 거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봉상으로요. 일봉상으로 눈으로 체크하셨고 그걸 분봉상으로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일단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선물의 경우에는 최고치 부근에서 매수와 매도가 계속해서 접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횡보하는 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을 띄우면서 양봉을 현재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수로의 방향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매수 사인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에는 리셋하고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있다가 개장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러우 전쟁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상방 압력을 받았던 오일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현재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11시 경에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현재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11시 13분 경에는 69.55달러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39% 정도 하락한 69.5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또 인베스팅닷컴에 따라서 현재 기술적 분석, 인베스팅닷컴은 어떻게 또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자, 일단은 일간으로 봤을 때에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무려 10개 지표나 현재 매수 사인을 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에는 9개 지표가 또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RSI와 스토캐스틱, 그리고 스토캐스틱 RSI, MACD, 또 CCI, 그리고 윌리엄스 R, 그리고 하이로스, 얼티메이트, 오실레이터, 그리고 브랜베어 파워까지 지금 9개 지표가 무려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팻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인베스팅닷컴과는 다른 의견이신데 이유는 아마 데드 크로스가 나와서 그런 걸까요? 자, 이유는 제가 차트 보면서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 이거 매도입니까 매수입니까? 매도요.
매도죠. 네.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매도죠. 시간차예요, 시간차. 자, 이걸 제가 좀 늘려볼게요. 시간차인데 이거를 쭉 늘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매수죠. 매수. 네. 매수고, 자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 하락 부분에 지금 V자 반등을 그리고 있죠. 여기가 매수입니다, 매수. 보조 지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보조 지표를 거의 보지 않는데 안 보는 이유가 보조 지표는 후행성이에요. 예. 보조 지표는 몇 가지 수식에 필요한 것들이 충족이 되면 뭡니까? 바로 후행성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단타 매매가 위주이기 때문에 보조 지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단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될 건 뭐냐면 보조 지표를 맹신하시면 안 돼요. 이거 보조 지표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적용시켜서 여러분들 매매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시켜버리시면 이거 수익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수익 안 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시장은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응. 실시간 대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PC 앞에 앉아서 매매를 하시는 그 시간에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각종 보조 지표가 후행성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다시 그어드릴게요. 각종 보조 지표가 여기에서 매도 사인을 주겠죠, 당연히. 그죠? 아래로 뻗으니까. 근데 나는 여기서 PC 앞에 앉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나는 여기에서 매도를 들어가야 되나요? 매수를 들어가야 되나요? 당연히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보조 지표를 맹신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실시간 대응.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PC 앞에 앉아서 진짜로 실전 매매 하시는 그 시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시간으로 22시부터 주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22시부터 주요 시간으로 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차트를 길게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길게 넣으면요, 22시가 여기거든요. 자, 22시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10시, 밤 10시 여기입니다. 그죠? 매수인가요, 매도인가요? 매도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보조 지표 맹신하지 마셔라. 어떻게 해요? 시장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PC 앞에 앉아 있는 그 시간에 실시간 대응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은 좀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것도 일단은 매도예요. 왜냐면 일봉상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 보시면 이건 뭐 제가 한 달 반서부터 계속 그어드린 이제 라인인데, 자,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물결치고 있죠. 파란색 선이 5일선이고 초록색 선이 21선인데 물결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골든 크로스 지역 나오고, 데드 크로스 지역 나오고, 골든 크로스 지역 나오고, 데드 지역 나오고, 골든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평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5일선이 올라가다가 꺾여버리고요. 이게 밑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5일선이. 왜요? 매도의 힘이 강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는 여기 밑으로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항상 우리 일목에 있어서 일목균형표죠. 일목에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선행 스팬 1, 2를 굉장히 저는 뭐라고 할까, 좋아한다. 그렇죠? 선행 스팬, 선행입니다. 미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미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선행 1, 2를 제가 일단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왔어야 돼요. 72.30달러, 최소한 72달러 위까지 일단은 치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어떻게 승부를 봐야 됐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든 지지받아서 올라가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장대 음봉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거든요. 이거 위로 다시 끌어올리려면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1. 자, 멈춰. 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이요. 자, 이거 무시하세요. 시나리오 1. 자, 이게 오늘 당장은 굉장히 좀 힘들고요. 아마 수요일 정도. 근데 지금 부활절이 그죠? 부활절이 얼마 안 남았죠? 추수감사절 죄송합니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목요일, 금요일이거든요. 그리고 수요일이 뭡니까? 수요일이 5일 재고지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일 날 이게 방향성을 바꿔야 돼요. 위로 올라가려면. 이해되시죠? 근데 위로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장대 음봉이 나와버려서.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목요일, 금요일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 이틀 없는 셈 치고 남아있는 게 월, 화, 수 3일밖에 안 남아있는데 월요일은 지금 이거는 거의 끝났습니다. 장대 음봉이 너무 크게 나와서. 그리고 화요일은 별 지표가 없고요. 수요일이 뭡니까? 5일 재고지표가 있는데 수요일 5일 재고지표는 요즘에 100틱도 안 가는 굉장히 조그만한 지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고 다시 데드크로스로 나오면서 밑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럼 어느 포인트에서 들어가느냐? 요거는 제가 내일 또 공개방송 10시 10분에 합니다. 예, 내일 공개방송 10시 10분에 하기 때문에 그 공개방송 때도 여러분들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공개방송 오전 10시 10분하고 오후 10시 10분에 하는데 내일 공개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제공을 해드리지만 해외 선물계에서 성견 선생 강연회가 시작된다. 성견 선생 강연회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인원들 여러분들께서 제 강연회를 들으러 제주도, 부산, 뭐 거제도, 광주, 심지어는 저번 강연회에서는요 일본에서까지 오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내일 공개방송 참여하시면 강연회 내용이나 이런 것도 제가 좀 공지를 드리면서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개장했으니까 개장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오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개장 이후 우리는 전략 어떻게 챙겨봐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이후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아까 매수 사인 주셨는데요. 같은 의견이신가요? 아니요, 이제 바뀌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자 나스닥 956이거든요. 잠시만요. 네. 나스닥 956에 매도 MIT 일단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956의 매도 MIT인데 PDP 잠깐 볼까요? 네. 자 이거는 제 방식을 아시는 분들만 일단은 조금 하셔야 되고요. 잠시만요. 지금 32분 956 말고요. 990 정도. 네. 네, 990 정도. 자 잠깐만 좀 한 10초만 대기할게요. 네. 네, 지금 990 정도. 네. 990 매도 MIT로 가겠습니다. 990 매도 MIT로. 네네네, 지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네. 아직 체결 안 됐습니다. 이게 매도 MIT이기 때문에 990의 매도가 들어왔을 때 일단은 체결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990의 매도 MIT 일단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익절은 한 40개만 잡아두시고요.
손절도 한 40개만 일단은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990이면 이 중심선이 987이거든요. 제가 좀 그어드릴게요. 중심선이 987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가 990이기 때문에 990에 매도로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MIT 기법 일단은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네. MIT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수가 있어요. MIT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 체결이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MIT 모르시는 분들 절대 하지 마시고 MIT 기법 모르시는 분들은 넘어오셔서 내일 공개 방송 있잖아요. 내일 공개 방송 일단은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은 일단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미니다우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거든요. 미니다우도 잠깐 조금 이따가 36분 정도 일단은 조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직 뭐 체결은 안 됐습니다. 나스닥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아까 각종 보조 지표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 사인을 줬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전제 조건 제가 달아드렸습니다. 무슨 전제 조건을 달아드렸나요? 자, 이거는 23시 30분에 장이 시작되기 전이다. 이해되시죠? 장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일봉 상황이나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뭡니까? 장이 시작되면 이 관점은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된다. 자, 지금도 보시겠지만 밑으로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밑으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반등으로 일단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횡보 박스 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횡보 박스 탈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 대응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미니다우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니다우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다우 차트로 제가 조금 바꿔드릴게요.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죠. 네, 미니다우 차트로 일단은 해드렸습니다. 다우지수 존수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우존스 진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860 정도 이제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아직입니다. 네, 860 매수 MIT. 자, 860에 지금 매수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860 정도의 매수 일단은 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860에 일단은 매수 들어가시고 이것도 익절은 한 40개, 손절 한 40개 정도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설정을 하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컷이 났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심선 맞고 위로 다시 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컷이 났고요. 이거를 이제 미니다우로 일단 복구를 시키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미니다우도 지금 보시면 보세요. 자, 860에 일단은 매수 중이고요.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포인트가 일단은 두 개가 나오기는 해요. 어디가 나오냐면 요 포인트,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 일단은 두 개가 나오긴 합니다. 제 기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자, 1번 5일선 기법, 21선 기법, 수렴과 발산 기법, 그리고 네 번째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성견 차트 진입 로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상에서 보실 수가 없고요. 내일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일선 기법, 21선 기법, 수렴과 발산 기법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21선과 5일선을 강하게 뚫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 1번 들어가실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장한 다음에 장대 양봉이어도 지금 어느 방향이에요? 매수 방향입니까? 매도 방향입니까? 매수 방향이에요. 그렇죠.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 크로스 지역입니다. 그럼 당연히 매수죠. 당연히 매수고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5일선 기법이죠.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그래서 5일선 기법.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50틱 이상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나스닥에서 40틱 한번 컷이 나기는 했어요. 근데 바로 뭡니까? 미니다우 종목으로 40틱 이상 갔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리버스 혹은 뭐예요? 나스닥에서의 손실을 바로 미니다우에서 복구를 한 겁니다. 제가 960에 바로 들어가라고 860이죠? 860에 바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50틱 이상 가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미니다우의 틱 가치가 같기 때문에 나스닥에서 아까 제가 사인 드린 거 마이너스 40틱 한번 손절 났어도 여기에서 복구 지금 다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 강연에 오시면 배워가시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많이 올랐다 생각하시면 여기에서 매도 때리시죠. 많이 올랐다 생각하면 여기에서 매도 때리십니다. 그러다 뭐예요? 매도 때리다 물타기에서 로스컷 되거나 아니면 손절로 그냥 나가버리는데 여러분들 항상 정방향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정방향 매매라는 건 1000틱이 올라도 매수 방향이면 매수 들어가는 거고요. 1000틱이 내려도 매도 방향이면 매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게 정방향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정방향 매매가 되셔야 손실과 손절은 있으되 뭡니까? 로스컷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매수 들어갈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 오늘 50틱 이상 수익으로 리버스 한 걸로 일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트럼프랑 제가 일단은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017년, 18년, 19년, 20년 이때 굉장한 변혁이었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코로나 바이든 때지만 코로나 때 굉장한 수익률을 자랑을 했죠. 저만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왜 그랬냐? 저는 정방향 매매를 하기 때문이에요. 4년 전, 5년 전에 매매하신 분들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습니다. 나스닥에서. 그 정도로 굉장히 변동폭이 컸습니다. 여러분들 추세를 보시려면 일단은 지지저항은 보지 마셔야 돼요. 지지저항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지저항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추세를 보시려면 지지와 저항을 일단은 사이드에 조금 옆에다 띄워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에서 잘 잡았어요. 매수를 잘 잡고 쭉 올라가는데 내가 이 추세를 다 먹는 게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지지저항을 보시면 오르면은 여기에서 저항 보이고 오르면은 여기에서 저항 보이고 오르면 여기에서 저항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청산, 눌림 줬다 다시 들어가고 눌림 줬다 다시 들어가고 이거는 너무 이상적인 매매입니다, 여러분. 이걸 못 하세요. 절대 못 합니다.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지저항을 보시면 추세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추세를 먹어야 계좌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추세를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트럼프 4년 동안에 내 자산이 어떻게 10배가 불리게 되는지의 연관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강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현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해외 선물, 국내 선물, 국내 주식,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 코인 하시는 분들은 매매 원칙이요. 조금만 다르고 거의 엇비슷하고 다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매매 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오프라인 강연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참여하실 분들은 일단은 아래 링크 타고 일단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료 공개 강연회입니다. 그 누구도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성경선생 강연회는 해외 선물 전문가 중에 제일 많이 오시는 강연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서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연회 위치는 이렇게 되는데요. 서울역 근처입니다. 서울역 근처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연회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조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골드 관련해서 아까 전략을 저희가 체크를 못했는데요. 네. 한번 팻말을 통해서 전략을 체크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현재 지금 골드를 좀 보면은 2.68%나 지금 우하향을 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우하향하는 만큼 또 매도 사인을 주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예상대로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지금 추세가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사인 주신 거죠?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들어가셔야 돼요. 네네. 매도를. 자, 왜냐면 자, 일봉상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매수 한번 사인 드렸습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매수. 일목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일목 세팅까지 제가 일단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목이 그래서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일목은 뭡니까? 그리고 선행, 일목 중에서도 선행 스팬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매물대에서는 한번 튕깁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 자, 지금 오늘 일봉이거든요. 장대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매도 가시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포인트가 될 것이냐, 요게 중요한데, 어차피 이제 이게 캔들이 일단 바뀔 거거든요. 캔들이 바뀐다라고 하면 요 부분, 잠깐만요. 캔들이 바뀐다라고 하면 2600하고 2620. 자, 2600 그리고 2620 부분이 한번 맞을 자리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일목선 요거 따라가시면 돼요. 일단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분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일봉 보고 분봉 보면 돼요. 분봉은 어떻게 될까요? 분봉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를 매수라고 일단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진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자,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에서 매수 받고 여기에서 매수 받고 여기에서 매수 받으신 분들 분명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강연에 무조건 참석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매매 스타일, 매매 습관을요, 한순간에 깨트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매수 받고 여기에서 매수 받고 여기에서 매수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 기법대로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기에서 매도 타시고요. 캔들 매매로 여기에서 매도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5일선 기법으로 여기에서 매도 타셔서 수익 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기법대로 가는 것. 플러스 뭐예요? 여기에서도 매도 들어가서 수익을 내실 줄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에서 뭡니까? 많이 내려와서 매수 받으시고 뭡니까? 더 내려가면 로스컨 나옵니다. 이거 바꾸실 분들은 내일 오전부터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에도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고치셔도요, 강연에 충분히 오실 값은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골드의 경우에는 현재 추세가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사인 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연에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현물, 선물, 비트코인 중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오를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선착순 300명입니다, 여러분. 성견 마스터님 굉장히 인기 많으시기 때문에 늦게 오시게 되면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꼭꼭 잊지 마시고 오후 1시에 시간 맞춰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 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의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미 증시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었기 때문에 큰 거래량이나 추세가 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셨고요. 박스권 안에서 많이 흔들 가능성이 높으니 보수적으로 대응하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우의 경우에는 예측하지 말고 대응의 영역으로 정방향 매매하자라고 강조하시면서 오늘은 44,860포인트에서 매수 사인을 주셨는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일도 짚어주셨는데요. 일봉상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번갈아가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지금은 5일선이 21선 밑으로 내려오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매도가 유리하다고 보셨습니다. 매수 진입을 하려면 일목균형표에서 선행 스팬상 72달러를 돌파해야 하는데 현재 에너지가 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